존나 크네. 청룡. 어디 계세요? 청룡부대 어디 있을 때요? 고향? 그러니까 고향, 부교, 글쎄 그러니까 이쁜 데가 고향이냐, 저쪽 밑에냐 물어보는 거야. 이거 아까 찍어 같이. 저는 저 중앙에 불러야지 뭐예요? 야, 박순태! 올라가기 전에 백령도에 있다 내가 올라갔는데, 그냥 알아보겠다, 야, 박순태, 진짜. 야, 정말 옛날 사람이다. 에? 올드보이. 야, 가만 있어라. 계속 아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 했다. 내 명함을 잘 받아.
이렇게 뜻깊은 추모 공연으로 추모식을 모두 마치고 이제 유경수 여사님을 드리는 헌화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수 여사님을 기리시는 여러분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헌화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은 날씨가 더운 날씨이지만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을 결사투쟁하는 마음으로 더운 날씨지만 행사장인 도로로 전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8.15 집회에 참석하신 애국 국민 여러분께서는 조금 뜨겁지만 집회 장소인 도로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숙한 마음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우신데 나오셨어요. 이 시간 아이 양반. 유경수 여사님의 고귀한 인품과 국민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제75주년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 국민의힘을 하겠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제75주년
와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원인에게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이봉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대한민국인에게 사과를 하러 왔을 때에 내가 굉장히 빡대기를 치면서 선물을 받았고 한 대한노인의 회장 김호일입니다. 6.25로 잿더미가 된 대한민국을 서독에 광부로 가고 관아소로 가고 연산의 땅 중동에 수로 공사를 하고 심지어는 월남전에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달러를 벌어서 그 돈으로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포항제철을 건설하고 마산 수출자유지를 건설하고 창원공단을 건설하는 등으로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만난 사람이 바로 노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인에게 대접을 하지는 못하고 투표를 제한하자는 막말을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물러가야 됩니다. 지난 작년 대통령 선거 때에 450에도 이재명이가 이기고 230에도 이재명이가 이겼지만은 60세 이상 노인 1313만이 윤석열을 67%로 지지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사람이 바로 노인입니다, 여러분. 내년 4월 총선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를 위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후보를 당선시켜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찬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노인이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대한노인회와 함께 애국 국민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가 됩시다. 앞장서겠습니다. 꼭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의 오늘날 잘 사는 경제대국 시민을 만들어주신 대한노인회 회장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신 어르신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대한노인회 화이팅! 화이팅! 자, 이번에 진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 국방부 장관을 지내신 이상원 국방부 장관님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성 보여주세요. 함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6.25 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단인에서 학도병으로 입당, 월남전에서는 육군 중령으로 명문대 대장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한국전 월남전에 참전한 장전중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만나니까 옛날에 제가 재향군의 회장할 때 많은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왔네. 아, 우리 선배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회를 통해서 이 책은 8월 15일 날짜로 오늘 출판하게 돼 있어. 건강한 목사님을 있기는 여러분 이제 어저께 미리 했어. 그리고 또 사회자인 손상대 동무는 지가 광화문에 올 때마다 사회를 보고 있어요. 우리 손상대 사회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해방, 그 다음에 정부가 수립한 날입니다. 저는 이 정부가 수립한 날을 대단히 부러워합니다. 그 선택에 제가 이제부터 지나가세요. 가장 존경하고 가장 모시고 싶은 분들이 바로 정치되겠어요. 지나가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을 기독교 정신에 의한 자연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첫째입니다. 할아버지 정치되겠어요. 좀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유명한 앞으로 가세요. 유명한데 그 와중에 전쟁을 빨리 종료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유엔 협력대 참여국이 참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누구 목적입니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저 같이 한번. 아이고 오랜만에요. 18회입니다. 그래? 그래, 알았어. 수고 많다야. 엄청 많이 왔죠? 예. 그래서 저기서부터 좀 오는 거예요. 아유, 별로 없어요? 외곽으로 가세요. 이게 너무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분들하고 이런 성적이 안 되겠습니까요? 그리고 더 다음에 제가 존경하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를 부르셨습니다. 자유로운 곳에 그래서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노동부자로서 보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GDP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6년 때 50% 정도 안 됐습니다. 지금 3%. 경제는 공자고 인물입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언제나 논의한 정부와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할 때 치워. 그게 더 재미나 나는 유튜브에 올릴 거야. 우리가 만큼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보영재님 저희 홍보대사, 영어 홍보대사.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그러나 좌파 척도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좌파 척들이 이대로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실게요. 그래서 저는 강력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원합니다. 좌파 척도를 없이는 우리나라가 가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가지고 자유우파가 지지하는 기호 2번 윤석열을 주사파의 대항마로 내세워 그를 우리의 도구로 선택해서 그가 당선됐습니다. 0.73% 머리카락 하나 차이로 당선될 수 있었던 이 하늘의 기적은 2019년 10월 3일 강군 이래의 최대 인파가 모여 종북 주사파를 규탄하는 그 열정적인 압력을 몰아가지고 그래야 윤석열 후보 당선의 기반을 만든 것은 누구 때문이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2019년 10월 3일 강군 이래 최대 인파가 연결돼가지고 작년 3월 9일 이를 폭파시켜가지고 그래야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킨 1등 공로자는 여기에 계신 과거를 지킨 여러분들입니다. 제 혼자 상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당과 윤석열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그대들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원초적 힘은 2019년 10월 3일 강군 이래 최대의 인심 그래야 그것이 연속된 많은 민심이 폭발된 그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고 하는 것이 저만의 생각인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소리가 지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민의힘당과 용산 윤석열 측근들은 이 함성을 들으나 들리느냐? 그러나 이제 이 광화문 민심은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1년 3개월 된 제 윤석열 정권을 조직적으로 좌파 세력들이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줄 수 있는 광화문의 방벽은 오로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서 전국 주사파를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구호를 제청하겠습니다. 제가 전국 주사파 척결 이러면 여러분들은 척결하십시오. 전국 주사파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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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척결! 척결! 광화문 민심 만세 보면 만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 민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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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대국을 위하여 용감하였다! 저는 제30대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국가 원로회의의 공동의장으로 있고 조금 전에 이상훈 장관님께서 이끌고 계신 그 단체의 공동의장으로 있으며 오늘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여러 의원님들을 제가 모시고 나왔습니다. 모두 일어서시죠. 예. 한발 앞서, 아니, 진정적인 다른 분들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소개는 못 드리지만은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다 대한노인의 회장을 오랫동안 역임하셨던 이신 위원장님, 그리고 조병옥 선배님, 또 부산에서부터 올라온 김석조 우리 원로회 고당도 김위원장, 이렇게 모두 올라오셨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가서 앉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늘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1945년 8월 15일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날인데도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을 건국을 선포한 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어떤 날은 기억을 해야 되고 어떤 날은 기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 지가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분명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은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이 해방된 날은 기념할 날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날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이와 같은 걸 기억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노예가 되지 않도록 기억해야 할 날이지 결코 경축하거나 기념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야 된다면 이와 같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감사의 날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만약 우리가 기념해야 할 날이고 축하해야 할 날은 48년 8월 15일인데 오늘 정부 광복절 기념 행사에서도 건국 75년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하는 정권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탄생을 저주하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이라고 했었던 제15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16대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19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만약 그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한다면 왜 대한민국의 15대, 16대, 19대 대통령을 해먹었습니까? 안 되지요!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있는 국가원로회의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는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지키고 산업화를 했었던 모두 투사들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세계전쟁 중에 있습니다. 세계전쟁 중에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광화문 집회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 여러분들과 모든 보수 우파 애국 단체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호를 외치고 구호 외치기 전에 이 원로들은 왜 이렇게 나왔느냐. 이상훈 장관님은 92세입니다. 저도 86세입니다.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나오느냐. 여러분들 유명한 메가드 장군의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1991년 4월 19일 날 은퇴를 하면서 남긴 말이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랬습니다. 미국에 있는 노병들은 사라질 수 있을런지도 몰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노병들은 결코 이 대한민국에서 세계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죽을 수도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원로들이고 노인세대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영예 장관님께도 감사의 한숨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 해초를 들고 나섰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빨갱이는 다 사라지기를 촉구합니다. 자, 오늘 이 8.15 광화문대회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 종교의 대표자들을 한분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불교를 대표해서 우리 대불정 성문단장이신 영천스님, 그리고 호국불교 성가회장이신 성우스님, 그리고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많은 큰 스님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스님들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스님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합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자,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호국성군 단장 응찬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문재인과 이재명 구속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에 참가하신 여러분이야말로
공산주의자요 김일성주의자인 문재인이가 망가뜨린 이 나라를 구해내실 참 애국자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나라에서 척결되어야 할 육적과 단체 육적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공개되어야 할 하나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문재인입니다. 이자는 고영주 변호사에 하면은 그간 지연죄가 형량으로 따져서 총 167년 징역형에 무기에서 사형까지 가능하답니다. 천하의 역적 국가 파괴 범인 문재인을 구속하라! 두 번째는 이재명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악질적이고 지능적인 토착비리의 험용한 범인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이가 구속 대상이 아니라면 이 나라의 교도소를 다 없애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세 번째는 김명수입니다. 이자는 이 나라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왔습니다. 거짓말도 명수입니다. 김명수를 하루빨리 끌어내어 구속하라! 네 번째는 권순일입니다. 이자는 김만배와 사법거래를 해서 1심, 2심 재판에서 다 끝난 이재명을 3심에서 억지로 살려준 자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권순일을 당장 구속하라! 여섯 번째는 조국과 김남국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 나라에 살아있음으로 해서 이 나라의 법치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조국과 김남국을 구속하라! 지금 이 나라에는 개인 육적만 문제가 아닙니다. 단체 육적이 있습니다. 공당인지 이재명 하수당인지 분간이 어려운 더불어민주당을 해체하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온갖 특혜는 다 누리면서 국민이 뻔뻔스럽게 군림하고 있는 국회는 해체하라! 감청이 침투하여 불경기를 휘두르고 있는 민노총 사회 공산주의 선동교육에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정교들을 해체하라! 편파방송, 불공정 방송으로 이미 생명력을 잃은 KBS와 MBC를 해체하라! 마지막으로 반드시 공개해야 할 한 가지는 역적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건네준 USB 내용입니다. 공개하면은 국가 기밀 누설에 해당된답니다. 국민에게 공개하면은 국가 기밀이고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면은 외국이라니 도대체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라는 것입니까? 당장 USB 내용을 공개하라! 공개하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진 말씀 주신 우리 영천선의 사무선생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첫 주견을 대신해서 우리 이계석 대표님의 연설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 이계중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는데 어떤 형제들이 전화를 걸었어요. 어제 정의견 사제단이라고 천주교에 존재하는 사제복으로 위장한 간첩들이 한 500명 신부가 있습니다. 그 신부들이 3월 20일부터 전국을 돌고 어제 그 시청 앞에서 지금 시국미사를 하는데 이것들이 옛날 생각하고 달려들었다. 우리 경찰분들이 제대로 해갖고 전부 끌어가려고 하니까 가만히 앉았다가
그 퇴근 시간이 지난 8시부터 시국 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 말씀이 거기 와서 보니까 이건 전쟁터다. 왜 전쟁터라 하면 그 사람들 시국 미사 하는데 우리 젊은 유튜브들이 세대 방통차를 갖다 놓고 계속 방송을 하니까 미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안 될 거다 그랬는데 정의교원 사이에서도 이제 무너지는 게 눈으로 확인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대한민국은 완전한 그 독립국이 아니면 지금 오늘이 그 광복 78주년이고 건국 75주년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반건국이었습니다. 반건국. 왜? 대한민국에는 지금 공산 세력이 한 30%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은 개딸이라는 주사파들이죠. 그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완전 독립이 안 된 상태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일마다 발목 잡아고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윤 대통령이 바로 제2의 건국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 제2 건국을 해달라는 윤 대통령 만세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윤 대통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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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광 목사님이 2017년부터 이 광화문을 지키고 바로 이 태극식을 모아가지고 그 힘이 이제 바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가지고 지난 7월 27일 평택에서 바로 집회에서부터 좌익들이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좌익들이 광화문에 와서 짓거리는 놈들이 한 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민주당 그 공산혁명을 바치고 있는 세대 세력이 있습니다. 한 세력을 그들 말로 뭐라고 하면 이론가, 선동가, 활동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론가를 그동안 누가 했느냐면 전교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동가를 누가 했느냐? 바로 정의교원사의 신부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가는 누가 했느냐? 민노총이 했습니다. 민노총이 요새 간첩 활동에다 바로 그 여러분들한테 그 건설업계 다음에 돈을 뜯어내고 풍령 노조죠. 이게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해 숨통이 조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활동가가 사라지니까 이재명이가 무슨 짓 했느냐?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불러놓고 너덜이 활동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이 미치지 않았습니까? 한번 외쳐봅니다. 이재명이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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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바로 활동가가 사라졌습니다. 민노총이 거리 안 나옵니다. 10만원씩 주고 거리 나와서 그까지 술 먹는 재미로 하는 요새 바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완벽하게 회계감사를 해가지고 돈을 마음대로 못 쓰니까 돈 아니니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카르텔을 완전히 밟은 세거리가 주세해가지고 그동안 문재인이가 40조 빚을 내서 패거리마다 돈을 빨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새 뭐 잼버리에 1170억을 줬는데 270억 주고 돈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카르텔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짓는데 철근을 안 넣고 졌습니다. 이게 인간들입니까? 인간이 돈 다 빨아먹었습니다. 한 1900개 되는 좌익 시민단체가 돈을 빨아먹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바로 카르텔을 팍 대달려서 돈을 끊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광화문 일대에 좌파 세력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오늘 토론인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그리고 전교조 얘기 하나 할까요? 전교조 이론가들인데 이 인간들이 여러분들 학생 인권유례를 만들어가지고 교권을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왜 인권유례를 만들었느냐? 학생들이 교장이나 교감, 교사의 지시 없이 광화문 촛불폭동에 나와서 앞장서서 희생돼야
바로 봉사혁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만든 게 여러분 잘 아는 학생인권유례입니다. 학생인권유례가 뭐냐? 교사가 애들이 잠자도 놀아도 공부에 떠들어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잠자는 학생, 남학생 깨우면 폭력이고 여학생 깨우면 성추행이고. 그래가지고 지가 교감 때, 저는 학교 선임 교감 때 학생들이 잠자는 사람 깨웠다고 경찰에 폭력당했다고 고발해요. 100세 가지고. 이게 조건이 쓰겠습니까? 이런 전교조가 초이 초등학교가 견디다 못해서 자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 전에 새로 만들어진 게 교사노조입니다. 교사노조가 광화문에 와서 오늘 토요일마다 집회를 합니다. 걔들은 조용하게 우리 교권을 지켜달라. 이런 교사노조가 7만 명이다. 거기에 전교조가 왔다. 너희들이 왜 와? 하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의위원사재단 이게 선동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어제 완벽하게 서울에서 집회를 하다가니 망신다고 도망갔습니다. 유언을 써니 죽음의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성월주 선생님의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신 그리고 유튜브 건강철대 성호 선생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돌아가신 윤석열 대통령 부친 화평리 임기종 영감님의 명복을 불교계 대표해서 비난 바입니다. 남아비타 박수 쳐주세요. 원래 민후에는 망할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요나 한 사람이 들어가서 외쳐서 살았습니다. 임금부터 짐승까지 회개하고 살았습니다. 소돔 고모라도 망할 도시였습니다. 살아날 수 있었는데 외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롯이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롯은 소돔 고모라에 동화되었습니다. 변질되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요나는 외쳤습니다. 롯은 외치지 못했습니다. 외치는 니누에는 살아났고 외치지 못한 소돔 고모라는 망했습니다. 그것이 변화와 변질, 동화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나 나중에 들어와서 보실 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변화된 사람이요 동화된 사람이요? 헤롯 왕이 아주 못된 짓을 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 헤롯 왕에게 동화된 사람들입니다. 요한 혼자 외칩니다. 왕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결국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변화된 사람이냐 동화된 사람이냐. 엘리 때 블레셋이 강하고 엘리가 약해 수만 명의 백성이 죽고 자식도 죽고 본인도 죽습니다. 똑같은 패턴인데 사무엘은 블레셋을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회개와 미스바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여기 와 앉아 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미스바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신기한 체험 2가지를 했습니다. 태풍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보통은 지나가는데 이거는 아주 그냥 제주도부터 남한을 그대로 북한까지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태풍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감동이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 사역자에게 문자를 넣습니다. 웬만큼 바쁘지 않으면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해라. 전 교인에게 기도하라고 해라. 그래서 사역자들과 전 교인이 기도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큰 피해 없이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우리도 같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지 마세요. 대전은 태풍이 지나간 줄도 모릅니다. 비만 조금 오고 말았습니다. 아하, 기도가 있는 곳에는 나라든 자연이든 변화가 있구나. 그러면 반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 목사, 야 네가 기도했다고 풍랑이 잔잔해지냐? 그래요. 당신 말 수용할게요. 기도해서 풍랑이 잔잔해진 게 아니고 잔잔해질 때 기도를 한 거지. 자, 그러면 이 사건 하나를 얘기할게요. 요게 또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에 사는 안목의 권사입니다. 어제 저녁 아산에 오셔서 부흥회 하시고 끝에 안수하셨죠. 목사님 안수받고 5년 된 파킨슨병이 나았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이 다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파킨슨병은 불치병이고 죽을 때까지 장애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제 역사해 주셨습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맛을 완전히 잃어버렸었대요. 그런데 그 맛이 다 돌아왔대요. 그러면 또 반발하겠죠. 야, 네가 기도했다고 파킨슨병이 낫냐? 그래요, 받아들일게요. 파킨슨병이 나을 때 기도를 한 거지요. 오늘 여러분 나라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듦이 있어도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는 한 이 현대판 광화문 미스바의 기도가 살아있는 한 외치는 선지자가 있는 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78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는 공산 침략에 맞서 유엔군과 함께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그 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산업화를 성공시켰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한미동맹을 구축한 지도자들의 현명한 결단과 국민들의 피와 땀 위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만한 성장과 번영을 이뤄낸 것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입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단호해졌습니다. 대통령이라서 표현을 완곡해서 그렇지 직설적으로 말하면 전국 좌파 빨갱이들을 다 처단하겠다는
He's going to arrest Hussein. 이재명을 구속시켜야 됩니다. He must arrest Lee Jae-myung. 대한민국에 살면서 Living in South Korea, 대한민국에 살 수 없는 종류의 인간들이 that 있습니다. there are types of people who cannot live in South Korea. 대한민국이 주는 옷을 입고 That you wear the uniforms for your life, 대한민국이 주는 밥을 먹고 our nation and our food, 대한민국이 주는 교육 제도에서 교육받은 and 인간들이 receive the education from South Korea. 북한을 더 좋아하고 But then you favor North Korea even more. 수사파를 추종하고 And you follow after the Chujin forces 보안법 철폐를 외치고 and ask for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인간들은 disbandment of National Security Act. 싹 다 처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These types of people, they must be eradicated. 어떤 혹자들은 저에게 묻기를 Some people, they ask me, 이 가문 운동을 언제까지 하자고 until when are you going to continue the Gwanghwamun Square movement? 일본의 적군파가 없어질 때까지 하는 것처럼 Just like the Japanese. 수사파가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처단시킬 때까지 We shall never shut down 우리는 이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to eradicate all the Chujin faction.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To all the respected citizens, 속을 걸 속아야지. you must be scammed by something to be worth scam by. 어떻게 주사파에게 But how 속습니까? come you are scammed by Chujin faction? 정치인 여러분, And to all the politicians, 더 이상 대한민국을 장난치지 마십시오. you must no longer fool around South Korea. 대한민국을 사기치지 마십시오. You must not scam your citizens. 오늘 저는 연세가 97살 되신 Today I have 북한에 an 올라가서 old man of the age. 24년 동안 간첩 교육을 받고 97, he was a former North 그리고 Korean spy. 난파되어서 And he was sent down to South Korea 북한의 부수상 홍명희가 지령하기를 Communist Asian mission. 너는 남한에 내려가서 And the vice premier of North Korea told him 전라북도 도당 위원장이 되라. you must become the leader of Jeolla province. 그리고 김대중을 대통령을 만들어라. And you must make Kim Dae-jung the 이러한 president. 특별 지령을 And 받고 he received the special mission 한국에 침투하여 from the North Korean premier. 그렇게 북한에서 간첩 교육할 때 And secretly enter South Korea. 남한에 내려가면 엄마를 절대 만나면 안 된다. And he was told that he must never meet his mom in South Korea.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짙은 것입니다. Blood is thicker than water. 결국은 엄마를 만났어. At last he met his mother. 전향을 하여 And he converted. 오늘까지 대한민국의 발전되는 과정을 And 지켜봤는데 up until right now, he saw the development of 이번에 South Korea. 증언에 의하면 And due to his testimony, 자기가 간첩 지령을 받을 때 that when he received this command 김대중을 도와라. from the North Korean regime 그리고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을 때 to help Kim Dae-jung 그 모든 내용들이 and all of the contents of his education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걸 보고 being thoroughly followed in South Korea. 지금 연세가 97세인데도 불구하고 And even though he is 97 right now, 하늘나라도 못 he 가고 cannot even go to heaven, 도대체 대한민국이 미쳤다는 거야. saying that Korea is gone. 자, 이제 우리 할아버지를 한번 Well, then 모시겠습니다. now let us hear him. 앞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On to the stage. 이러한 이 할아버지의 증언을 듣고도 전향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그리고 또 수사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단밖에 없습니다. 처단. 자, 마이크 대시고 할아버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1926년생이니까 금년에 97세입니다. 97세. 북한에서 몇 년 사셨어요? 20년 이상 살았어요. 네, 24년 사셨죠? 예.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으셨죠? 예. 받고 남한에 침투해서 오셨죠? 예, 예. 그때 간첩 침투하기 바로 직전 전날 저녁에 예. 홍명이라고 하는 부수상이 예, 예. 임무를 부여할 때에 예. 너는 내려가서 전라북도 도당 위원장이 되라. 예. 그리고 김대중을 도와라. 그런 지령을 받은 게 사실입니까? 아, 틀림없습니다. 내가 그 학교를 4년간 나와가지고 네. 말하자면은 난파 되기 위해서 환송년입니다. 아, 그때 뭐냐면 그 홍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남한에서 올라가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 남한의 당 조직 사업을 좌우지하는 사람은 네. 뭐냐면은 홍명이가 당 비서. 그리고 내각에서는 부수상이었고, 그게 그 사람이 나를 데려보냈을 적에 전날 저녁에 뭐냐면은 환송연을 환송연을 베풀려 주면서
나가서 우선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는 그렇지. 뭐냐면은 지휘부, 총지휘부가 있어야 한다. 지휘부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뭐 노골적으로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를 과거 이조 시대에 현감 현감이 아니라 무슨 도를 전라남북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북도를 남조선 적과 통일을 위해서는 혁명 기지로 만들라. 혁명 기지로 만들라. 혁명 기지를 만들라.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회에서 전라북도 도당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해서 임명을 받고 반드시 전라와 남북도를 혁명 사령부로 만들 때 그러면 여러분 시방 전라북도 한번 내가 이 얘기하는 거 알을 수 있잖아요. 시방 어떻게 됐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시방 제가 판단하기로는 대한민국에서 뭐가 하면은 좌우 진보 이렇게 놀아서 싸운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적대 세력으로 보지 절대로 좌우로 나눈 것보다. 할아버지도 고향이 전라도잖아요. 전라도죠. 고향이 어디세요?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인.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정은 김대중을 도와라. 그래서 김대중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름을 거론하면서 시방 남조선에서 혁명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남조선 혁명가에 당신이 전라북도 도당위원장으로 가가지고 뭐가면 도와주라. 그때 실제로 다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될 때에 할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그게 뭐라 그러냐면 5.18 그렇죠. 5.18일이 났을 정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하면 김대중의 요술로 인해서 뭐가 하면 1997년도부터 2002년도 김대중이 정권을 줄 때까지 실망했었어요. 미국에 뭐가 하면 망명하려고 했습니다. 뭐가 하면 김대중이라면 뭐가 하면 빨갱이라고 그러는 거지 남조선 혁명가라고 그러는 것들 알아. 내가 알고 왔고. 그러면 대통령이 됐으니까는 여기서 미국으로 망명할 마음이 망명 결정에 두고 보자. 근데 시방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건 내가 시방 숨기고 있는 거 이것은 나중에 뭐가 하면은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하고 개별적으로 얘기할 문제가 하나가 딱 지방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따 끝난 뒤에 저하고 비밀로 얘기하고 일단 그래서 이제 노무현이가 또 대통령이 되고 노무현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도 또 노무현이가 됐을 때도 평양같이 와서 망명을 하려고 그랬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저거는 이제 완전히 여러 번 보니까 하면 미국 대사관 서울까지 또 갔다가도 근데 특별히 문재인 정부 때 무엇을 느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권에서는 완전히 이제는 제가 볼 때에는 남한에서 혁명을 해야 한다고 그러니 1차 혁명에 성공을 했구나. 성공을 해야 돼. 그런데 시방 에밀간첩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그냥 영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보십니까? 그때 틀림없는 간첩으로 그때부터 보고 있었어요. 그때 봐서? 그때부터 이거 틀림없는 간첩이구나. 근데 김대중은 죽을 때까지 전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향이 뭐예요? 전향 소리는 완전히 위장된 그 노무현은 이제 좀 생각을 달리 좀 해야 되는데 문재인은 지금까지도 전향을 합니까 안 합니까? 문재인? 네. 그건 절대로 완전히 위장된 간첩이기 때문에 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 할아버지가 전라북도 우리 전주에서 저하고 한 잠깐 인터뷰가 있는데 이 인터뷰를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고 대화를 잠깐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남한에서 모든 데모라든가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저 외의 지령이 없으면 안 돼. 자, 일단 남한에서 하는 모든 폭동, 시위, 데모 이 모든 것은 저 위에의 지시 없이는 절대 안 된다. 저 위에가 어디입니까? 저 위에가 어디예요? 저 위에는 그게 말하자면 나무로 봤을 때는 북한. 적대국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순이, 효순이 마이크를 바짝 대고 있어. 미순이, 효순이, 그 다음에 미순이, 효순이, 그 다음에 방어병 데모, 메가더 장군 동상철거, 지금까지도 민노총이 하는 여기 있는 모든 데모, 평택에서 개딸들이 모여서 미군 철수하는 이 모든 것도 저 위에 지시 없이는 절대 안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절대 안 한다. 처음에 1945년도 박근영이가 와가지고 공산당을 만들어 놨을 때 46년도에 내가 6월 25일 날 조선공산당에 들은 사람이에요. 공산당이 활동하던 것을 다 체험하고 시방 98년만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자, 이제는 할아버지는 책이 필요 없어요. 97년, 8년을 살면서 직접 경험하고 봤기 때문에 책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자체가 살아있는 책이야. 자, 그러면 김대중은 전향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남조선 혁명가인데 혁명가인데 전향을 하죠. 아니 근데 전향도 안 한 대통령들이 왜 동작동 국립묘지에 왜 묻혀 있어요? 그럼 이제 위장이지. 그것을 내가 다 대통령으로 철저한 위장이 돼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위장할 필요도 없다. 자, 그 다음에 지금도 매주마다 강화문에서 나와서 민노총, 정교조 아시죠? 그 세력들이 와서 매일 데모하고 하는데 여기도 와 있어요. 여기도 와 있어요. 여기 와 있어요. 저 뒤에 이 사람들도 다 북한에서 조정한다는 사실을 할아버지 증인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니까 국정원에서 북한의 간첩들에게 남한 간첩들에게 지시하는 그 지시문이 지금 하나하나씩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 신문들 내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다 알고 있는 거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평택에 사는 개딸들의 모든 일들 모든 전체가 북한으로부터 지령이 내려오는 것이 국정원을 통하여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증언은 반드시 맞는 증언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945년도 해방되어가지고 중동공산당을 박근혜가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46년도에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북에서 그림이 도망치려 해가지고 북으로 가빠졌어. 그때까지는 남루한 계열에서 지령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려 했어요. 그런데 46년도 박근혜가 북한에 가서 외무상으로 했을 정도. 그때부터는 그냥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 저희들의 눈에 볼 때에 모든 분야가 북한의 간첩들이 완전히 장악했다. 정치가들, 그 다음에 언론, 그 다음에 무슨 군대, 전체 시민단체 할 것 없이 북한의 간첩이 완전히 대한민국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냐면 정광훈 목사님의
연설을 할 때마다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나? 북한서 간첩 교육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저렇게 잘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정광 목사님을 액투사로 모시고 내가 오늘 이 연단에 나온 거지. 네. 저는요 성령님이 다 가르쳐줘. 성령님.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역시 하나님의 전도사야. 하나님께서 주신 지령에 의해서 말하자면 움직이니까 그 틀림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간첩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이제 정확히 아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알기 시작했어요. 반드시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이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부터 1대 대통령부터 11대 대통령까지를 현실을 전부 목결하고 98년간을 다 통치형 형태를 다 알고 있고,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하와이로 가는가.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그 김재규가 죽였다고 보죠. 그렇게 보죠. 그 조국의 지령에서 틀림없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상태로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이 대한민국의 앞날은 북한으로 넘어가는 적화 통일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이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는 97년간을 대통령이 11명이 죽고 살고 진역 살고 하는 것을 다 체험을 하고 그러는데 뭐냐면 말을 못할 정도예요. 말을 못할 정도. 왜냐하면 일반 사람하고 통일을 해보면 엉뚱한 소리. 그 엉뚱한 소리 얘기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서 뭐냐면 나만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나 참말 걱정이 태산이야. 자, 이제 앞으로 우리 할아버지 말씀은 너하나 TV에서 계속 대담을 할 테니 잘 들어주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97세신데도 이 더운 날씨에 정말로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북한 연방제로 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저 전라도에서 뜨거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김국성 선생님 오셨나요? 혹시? 김국성 선생님 오셨으면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마치 대한민국이 마치 오래 갈 것 같이 착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자칭 타칭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지나간 일을 말하는 게 선지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먼저 보고 이 무지한 국민들을 깨우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자, 이제 우리 김무성 선생님의 보충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대로 가면요,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흡수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건대는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국민들 속에서 지금 주적 정신이 없습니다. 주적 정신이 없어. 주적 정신이란 뭐냐? 북한 김정은에 대한 적개심이자 김정은이를 처단해야 되고, 그게 바로 우리 승리의 대상이자
주족의 대상이라는 관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속 말씀 올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적화 공작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생겨서 80년 동안 북한 노동당에 의해서 공작을 진행해 왔어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적하시고 우리 국민을 호소하셨는데 반국가 세력이란 누구냐? 주사파 세력이자 주사파 세력은 빨갱이 세력이며 간첩 세력이며 김일성 세력입니다. 이 세력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곳곳에 국가의 주요 요충지간 모든 곳에 다 침투돼 가지고 우리 국가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국가의 정치의 중심에는 좌파가 들어가 있고 그 상황은 김정은이에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말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신뢰를 두겠어요. 국회에 간첩이 있냐 없냐, 청와대에 간첩이 있냐 없냐, 언론에 간첩이 있냐 없냐, 저는 여러 번 말했는데 믿지 않았죠. 지금 보세요. 국회에 간첩이 욱실욱실한 게 지금 잡히고 있잖아요. 국회 보좌관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지금요 우리 국가의 안보 의식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각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우리 국가를 지키자, 목숨을 내밀고 지키자, 이렇게 선지자로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겠어요. 무슨 저 거지 국가 한데 우리가 망해? 우리한테 견줄 수도 없는 저 북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싸움은 꼭 생각하세요. 싸움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국가 의식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냐 없냐, 여기에 중심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북한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첩들이 이렇게 살판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한테 비하면 어장육부가 새까맣게 썩었어요. 구데기가 우글우글합니다. 이 구데기는 누구냐? 80년 동안 북한에서 소실시켜서 재생시켜준 좌파 세력이고 간첩 세력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땀을 줄줄 흘리면서 외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후대들에게 자유통일된 우리 국가를 넘겨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외치지만 좌파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할 수 없고요. 김정은을 처단할 때만이 자유통일을 이루갈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정전선언의 노래를 외치면서 돌아치는 정북 세력, 이 노래는 누가 배워줬는가? 북한이 배워줬고 김정은이가 배워줬어요. 이렇게 오늘 주사파 세력은 김정은이가 배워준 정전선언의 노래를 외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허물려고 바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고 자유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우리 혁명의 지도자 정강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뭉쳐서 꼭 승리를 이루갑시다. 이상입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알려줬어.
버렸잖아. 앞뒤까지 바깥쪽으로 당기라고. 여기 나오셨네. 수고했어요. 아직도 잼버리 대원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나눠서 이 강물을 보고 있습니다. 선택에 대한민국의 오랜만이야.